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3주차 강의고요. 오늘 내용은 12장 중년기의 발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신체, 인지, 직업 발달, 성격, 사회성, 가족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12주차 복습을 잠깐 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년기는 교재 481쪽부터 보시면 되는데, 자, 성년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나이를 20세부터로 보기 때문에 20세, 25세 정도라고 시작 나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년기가 40세 정도, 그때쯤 중년기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 발달은 이제 성년기가 되면 신체 상태가 절정에 달하지만 점점 이제 감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신체 기능의 변화를 살펴봤고요. 건강과 영양 요인에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식단, 운동, 흡연, 음주, 약물 남용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스트레스 이런 내용 좀 얘기했고요. 성격 요인에서는 A형, B형, C형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인지 발달로 넘어가면 성년기가 되면 지적인 능력이 감소하는가 아니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지능에 대해서는 감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지능에 대해서는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삐아제가 형식적 조작기라고 청년기 때 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후 성년기의 인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음 단계로 제시하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를린의 문제 발견적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용적 사고, 다원론적 사고, 변증법적 사고, 다양한 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인기의 인지 발달 단계 또 5단계로 제시되는 것을 같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능 검사에서 결정성 지능과 지능 검사에서 이제 기존의 지능 검사가 성인기 지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었고, 또 지능과 연령에서는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성은 성년기에도 유지되는 거 얘기했고, 직업 발달 이론에서는 긴즈버그의 절충 이론, 슈퍼의 자아 개념 이론, 홀랜드의 성격 유형 이론, 이 3가지 이론 살펴봤고요.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들, 직업 만족도와 스트레스 이런 내용 쭉 살펴봤어요. 그다음에 성격 부분에서는 특성 모델, 이거는 성격이 안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특성 모델에서 5요인, 5가지 요인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성격이 변한다라고 보는 단계 모델에서는 일단 에릭슨은 이 성년기 단계를 친밀감 대 고립감으로 발달 가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외에 경력 강화 이론이라던가 레빈슨의 성년기 발달 단계라던가 이거에 따라서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융의 성인기 발달 단계도 살펴봤고, 또 성인기의 도덕적 사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봤을 때는 연령하고 도덕성 발달에 뭔가 관련이 있구나, 이 내용이 얘기가 됐어요. 그다음에 성역할도 변한다는 거, 그리고 가족에 있어서 가족을 형성하는 시작점인 사랑에 대한 사랑의 삼각형 살펴봤죠? 사랑의 유형들, 배우자 선택 과정, 이런 내용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년기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이 중년기는 교재가 어디부터냐면 553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중년기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중년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뒤늦게 나타났을까? 그 이유는 1900년 요때는 세계 인구 평균 수명이 47세였어요. 이 얘기를 들은 게 되게 좀 소름 돋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이제 곧 얼마 있으면 47세가 될 텐데 제가 1900년 그러니까 제가 얼마 차이죠? 120년 전에 태어났다면 곧 평균 수명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소름 돋게 느껴지는데 진짜 120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평균 수명이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고 평균 수명이 47세면 어떤 마음으로 살지가 좀 궁금한 게 평균 수명이 뭐 80세나 90세 이런 평균 수명일 때랑은 되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인생이 더 막 소중하게 느껴지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중년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크게 이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년기나 노년기를 살게 되다 보니까 이 시기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기라는 것은 40세부터 65세 요 시기를 중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발달 심리 처음 강의할 때는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중년기가 아니었는데 요 기준에 맞추면 지금 이제 중년기가 되어서 발달 심리 강의를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 중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젊음을 잃은, 젊음이 끝난, 이런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중년기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중년기가 인생에서 황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 이때가 인생의 황금기냐? 일단 신체적으로 이때는 좀 안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 노년기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막 질병을 많이 걸리거나 그러기는 좀 전이고요. 뭐 급격히 어떤 뭐 신체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단 신체적으로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물론 이제 중년기에 와서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년기 때는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느라 애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년기에 달하면 만약에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승진도 많이 했을 것이고 연봉도 많이 높아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좀 모아놓은 재테크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시기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성년기에는 워낙 막 해야 될 게 많아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막 엄청 변화가 많죠. 근데 중년기에도 물론 변화는 있지만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또 어느 정도 심리적인 성숙이 성년기에 비해서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안정 이런 세 가지로 인해서 인생에서 황금기구나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년기의 신체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53쪽이고 자, 중년기에 오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늙기 시작하는구나,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 깨닫는 게 이제 중년기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사회적으로 신체적인 매력에 더 크게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 중년기의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겪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피부에 탄력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제 정상적인 노화가 일어나면서 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또 자외선으로 인해서도 피부 탄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탄력이 떨어지고 눈 가장자리나 뭐 이마 이런 데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또 노화 반점이 요 시기에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요 시기에 표피가 이제 얇아지게 되고 평평해지고 콜라겐과 탄력소 섬유가 파괴되면서 피부가 이제 탄력이 감소를 하는데 또 피부가 손상되고 쉽게 잘 낫지 않기도 하고요. 턱이 처지고 눈 아래가 거무스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지성과 땀샘, 피지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피부가 이전보다 건조해지죠. 그리고 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모발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데 모발의 경우에는 이제 모발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멜라닌 세포로부터 모발의 색깔을 얻게 되는데 이제 이 색소 생산이 줄어들면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죠. 50세에 흰머리카락이 많이 생기고 근데 요새는 또 젊은 분들도 새치라고 해서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나 뭐 안 좋은 환경에 노출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요새 이 탈모라는 거 아주 사람들의 관심이 많죠. 남성 탈모증 또 여성 탈모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남성 탈모증은 네,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요. M자, 이마가 이제 M자로 이렇게 이마 라인이 M자 모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늦게 모발 손실을 경험을 하게 되고 정수리나 앞머리 쪽 부분에 탈모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에도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탈모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머리카락이 잘 빠지는데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계속 새로 나니까. 근데 성년기나 이제 중년기에 머리카락이 과도하게 빠지는 거는 정상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고, 네, 뭐 두피의 상태라던가, 뭐 질병이라던가 여러 가지 유전적인 이유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탈모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내적 변화로 가면 네. 내적 변화는 보시면 일단 심장혈관 계통부터 볼게요. 심장혈관 계통에서는 심장 조직이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감소하고 심박력과 혈액량이 감소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때 이때의 심장 능력을 100%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50세가 되면 심장 기능이 80%로 떨어지게 되고 80세가 되면 70%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혈관 기능이 감소하는 것은 노화보다는 공기 조절의 부족과 더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중년기의 경우에는 혈압이 증가하고 동맥경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건강검진하고 혈압이나 동맥경화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경계통의 변화인데요. 신경자극의 전달 속도가 50세까지 5%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는 10%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50세까지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신경세포의 손실은 대뇌 피질, 전두엽 부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뇌의 무게가 감소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계의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신경계의 장애가 나타나면 그게 정신착란이라던가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호흡기 계통의 그 변화를 보면 30세 이거 30세 기준이에요. 30세를 100%라고 봤을 때 호흡 능력이 75%로 감소를 한다는 거. 폐의 탄력성도 감소하고 흉곽이 작아지고 흉곽이 딱딱해지고 또 가슴을 움직이는 근육이 약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가 되면 호흡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다?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근육과 관절 계통인데요. 근육 조직의 상실은 50세 이후에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죠. 신체적인 힘이 감소하고 등과 다리의 근육 힘이 약화되고 한국에서 여성은 40대에 근력이 쇠퇴하게 되고 남성은 50대에 근육이 감퇴를 하게 된다. 그래서 또 뭐를 해야 되겠어요? 네,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이 잘 유지가 돼야 되죠. 이 근육이 잘 유지가 돼야 뼈 건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어느 정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기능의 변화인데요. 감각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반응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자극에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연령이 증가를 하면서 중추신경계의 자극 처리 속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 신경잡음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 시간이 늦어져서 뭔가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시각을 보시면 시력이 감퇴를 하게 되는 거죠. 시력이 감퇴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중년기에 일어나는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잃게 되면 초점이 잘 수정체 탄력성이 잃게 되면서 초점이 잘 모아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나 노안이 왔나 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눈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그리고 망막이 변화해서 어두운 곳에 가면 잘 안 보이게 돼요. 밝은 곳을 선호하고 멀리 있는 것을 잘 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성이 남성보다 시력 저하의 정도가 더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각을 보시면 청각은 고음을 잘 못 듣고 점점 모든 주파수로 확대를 하게 되는 건데 이 고음을 잘 못 듣는 게 점점 이제 확대가 돼서 다른 주파수까지도 점점 듣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근데 청각이 아주 심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각과 후각도 점차 쇠퇴한다는 거. 근데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감퇴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넘어가면 생식 및 성적 능력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사실 중년기 때 좀 가장 크게 신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경우에 갱년기가 온다라고 하는데 갱년기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느냐? 여성이 이제 중년기 때 폐경을 맞게 됩니다.
요새는 이제 폐경이라는 말보다는 완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책이 좀 2019년에 나온 책이라서 교재에서는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경과 함께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겪는 2에서 5년, 이때를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폐경이라는 건 뭐냐? 여성이 배란과 월경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식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해진다. 남성은 계속해서 정자를 생산하지만 여성은 고정된 수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월경 주기가 30년, 40년이 지나면 난자가 거의 다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경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폐경이 되면 당연히 이런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감소를 하게 돼서 유방이 덜 단단하고 자궁 크기가 줄어들고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 감소하고 또 분비물이 적어져서 성교 시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폐경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갱년기 때 여성들이 힘들어한다, 뭐 이런 짜증을 많이 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폐경은 그렇게 크게 뭐랄까 스트레스나 변화가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경험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번혈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몸 전체가 갑자기 확 열감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번혈증이고 땀이 나고 이러는데 이런 걸 느끼거나 가벼운 우울증, 일시적인 정서불안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도 지나간다고 하고요. 한 10% 정도만 좀 심한 우울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불안, 분노, 스트레스와 크게 관련 있지가 않다고 하고요. 생활의 변화도 크지 않고 성적인 관심이나 성생활에도 실제적으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전하고 비슷한 성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폐경 증상인데요. 번혈증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두통도 있을 수 있고, 기분 변화가 좀 심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고,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고, 이런 영향들이 있고, 또 네, 폐경 전 단계에 생리 주기가 이제 불규칙해지면서 그다음에 뭐 질건조증이 나타나거나 요실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성의 갱년기인데요. 남성은 상당히 늦은 나이에도 생식 능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갖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갱년기가 오게 되면 수정 능력이라던가 오르가즘 빈도라던가 발기불능 이런 것들은 이제 증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정사가 아니라 정자의 수라던가 정자의 활동성이 감소하고요.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하고 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이거는 근육조직 손실, 심장질환 위험, 성기능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전립선이 비대해지기가 쉽다고 해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또 전립선 암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갱년기는 여성보다 10년 정도 늦게 시작되고 변화가 점차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5%의 중년기 남성은 이런 우울증, 피로, 성적 무력감, 발기불능, 신체적 이상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남성의 갱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요 슬라이드 보시면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 심리적으로는 기억력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뭔가 자주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고 의욕이 감소하고 귀찮고 짜증이 잘 나고 이럴 수 있고요. 혈관 운동성, 식은땀, 얼굴이 화끈,
불면증 횟수가 많아지고, 신체 증상,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근육량과 힘이 떨어지고 등등 성적 증상, 이 부분에서 남성들이 많이 중년기에 변화를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